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신간섭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신간섭입니다. 자, 오늘 증시 자체가 좀 혼조세였죠. 코스피 증시가 오늘 좀 전일 미국에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조정폭이 좀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오랜만에 바이오의 대표 종목들이 슈팅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방어해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내일장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누구나도 알고 있는 고점 부근에 있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도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올지 같이 고민 나누게 될 우리 유나 아나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신간타임에서는 또 네 종목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 어떤 종목을 또 궁금하실지 우리 유나 아나운서가 또 선택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네. 현재 빨간불이 짙습니다.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가 들려왔는데 네.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일단 모멘텀은 오늘까지겠죠. 일단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HD 현대건설기계와 그리고 한 종목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요거 두 가지 뉴스잖아요. 이 두 종목 합병 관련된 부분. HD 현대 지주사다 보니까 어쨌든 같은 버그인데 똑같이 건설기계 쪽을 담당합니다. 근데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다른 게 뭐냐면 현대건설기계는 엔진을 이제 만드는데 인프라코어는 엔진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이에 대한 합병 시너지 효과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애초에 이걸 왜 굳이 기업 분할해가지고 결국 둘이서 합병할 건데 이거를 왜 그랬을까?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보게 되면 지금 오랜만에 지금 이거 보세요. 아래쪽 좀 제가 거래량만 좀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은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20, 21, 22, 23, 24, 25. 자, 우리 윤아나운서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갑자기 늘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거의 한 7, 8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눌림에서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코스피가 이제 5천 간다 얘기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거래량 동반됐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이 끌었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다는 이제 증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멘텀을 일단 하루짜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네. 기대가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지주사도 많이 올라갔고 지주사 오늘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쏠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조금 눌림이 좀 나오게 된다면, 눌림이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나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단기 추세겠죠. 여기서 또 올라간 단기 추세,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현재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눌림이 나오면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궁금한 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인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어제도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은 왜 상승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어제도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수의 고점이 오는 구간은 항상 바이오가 움직입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여태까지 눌려 있었던 전 세계 최대 보유를 하고 있는 ADC 기업이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뜻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TV에서 애널리스트나 뭐 전문가분들이 코스닥이 올라가줘야 된다.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플러스 났잖아요. 네.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 150 편입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뭐 이쪽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것보다 2차 전지가 올라가서 코스닥 올라간다고 하는데 계속 악재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이오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 한번 추천해드렸어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 4월 달에 증시가 이제 관세
관세의 날로 인해서 쭉 밀리고 다시 또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다시 또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 주가 못 가긴 마찬가지였잖아요. 여태까지 못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당뇨조표 치료제를 출시했다 뭐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간 건 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저렴했던 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딜까? 네. 그럼 저는 오히려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키 맞추기예요. 키 맞추기. 그러니까 전일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밀렸는데 애플이 2%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뭘까요? 증시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여태까지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뭔가 로테이션 매매, 순환 매매가 돌 수 있다는 뭔가 반증이거든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들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돈만쩍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내일이라도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 그룹주들 아마 손이 잘 안 나가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 번 배신을 당한 종목이잖아요. 네. 매수했다가 또 밀리네, 또 밀리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한번 주가 크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야, 이거 보세요. 21년도 때 최고치 한번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만 원에서 거의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싸다고 들어가는 때 약간 좀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좀 모아가자. 모아가면 반드시 앞자리가 바뀌는 뭐 9만 원,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 9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셀트리온 제약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6월 5일에 매수했던 포스코홀딩스가 17% 넘는 수익을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급등 나왔던데 네.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던 게 원래는 이제 이때잖아요. 이때 이 23년도에 7월 달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포스코홀딩스 회장님이 우리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에 대한 캐파 증설하겠다 뉴스 나오면서 7월 26일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2차 전지 기준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리고 포스코 자체가 이제 자원 개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용해서 과대납폭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포스코홀딩스 특히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들 어떤 쪽이죠? 테마가 알래스카 또는 북극항로 네. 이쪽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자원 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의 색깔 완전히 지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쪽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보고 기존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드해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표 가격 30만 원 정도. 이 정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300의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증시가 조금 재미없고 멈춰있을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키 맞추기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기억하시면서요. 포스코홀딩스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주사라는 점, 게다가 알래스카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30만 원 선까지 홀딩하는 전략 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요. 바로 저희가 7월 2일에 매수했던 KCTC입니다.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했고 17% 넘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어제 이제 편입한 종목이었죠. 시초가로 편입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정 시에 약간 해지성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두 가지 모멘텀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그리고 플러스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들. 뭐 오늘 뉴스가 이제 오늘 올라갔던 계기가 뭐 북극항로 관련돼서 셰빙선 보냈다는 뉴스도 있었고 플러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뭐 기뢰를 설치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곳 말고도 이제 해지주들이 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목표 가격을 터치를 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해지주로서를 봤었던 포트 편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저는 만족을 하고 입절하고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북극항로, 이제 북극항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항만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떠한 또 코멘트,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취임 한 달 30일 기념으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북극 항로 관련된 얘기보다는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뭐 소비 쿠폰 발행 또는 대북 관계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소외받지 않을까,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해 주셨던 KCTC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하면서 17% 넘는 수익 봤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수익을 새롭게 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까요? 뭐 올해 상반기 최대 주도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업종이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에너지는 뭐 원전도 있고 재생 에너지도 있는데 원전은 뭐 제가 어제도 두산에너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단기간에 좀 매물에 따른 뭐 이제 가격 조정 불가피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요. 재생에너지 쪽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요. 내일 시초가를 편입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나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은 더 간다는 걸까요? 내일 바로 간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청사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서울에 사신 분들,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왼쪽에 또는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한화솔루션 공장이 있습니다. 한화큐셀 공장이 있는데 한화솔루션 태양광 셀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재생에너지 세제 조항 철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이제 눌러왔었던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또 블러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법안이 또 철회됐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에너지 업종들은 1순위가 재생 에너지고요. 그리고 후 보조 수단이 SMR입니다. 네. SMR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조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한화솔루션도 동일하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 목표 가격 좀 짧게 볼게요. 일단은 뭐 5월 19일 날에 고점 한번 갱신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요. 목표 가격 1차 4만 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선, 손절 가격은 3만 1천 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텐데, 근데 여기 아래쪽 가까이서 좀 보시면 요 날이죠. 요 날 6월 11일 날 거의 한 7, 8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다. 네. 그러니까 앞서 현대 HD, 현대건설기계도 비슷한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도 눌렸다가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좋다는 점. 그래서 비슷한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이 초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한화솔루션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정책적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눠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4만 원, 2차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못다한 이야기들은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주식밴드가 나옵니다. 주식밴드에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또 평택 5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특히 소부장들 물려 계신 분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코멘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주식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물려 계신 분들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